중국 문자의 이해. 전각의 기원 1.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주와 진의 고세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비삼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이의 제10주차 1한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세란 것과 그리고 실용 한자 중에 비와 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볼 건데요. 고세란 것은 옛 고자에다가 이게 사실 도장을 말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고세란 최초의 인장으로서 전국 시대에 출연하였고요. 대부분 관용이 아닌 사적인 용도였고요. 개인끼리 거래할 때 신용의 표시로서 쓰였습니다. 고세, 즉 예전에 고대시대에 아주 상고시대에 쓰였던 그 도장의 서체로서는 이 시기가 전국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통용됐던 서체는 대전입니다. 그 이후에 넘어와서는 뭐 소전 이렇게 넘어오죠. 진나라의 징시황제는 육국의 문자를 소전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인장에 새긴 문자 역시 소전체였죠. 즉 황제의 인장을 새 신하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인장은 일률적으로 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와 진의 고세인. 그럼 주대와 진대의 고세인, 즉 상고시대의 도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와 진대, 주대와 진대의 고세인, 즉 이거는 오늘날 말하는 전각예술의 전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각이란, 즉 전각의 전자는 바로 전서의 전자입니다. 즉 대전체, 소전체를 겸하는 말이겠죠. 즉 서체는 전서로서 돌이나 금속 혹은 옥 혹은 나무 등등의 각을 헤어서 그것을 인장의 대용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전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전각 예술은 인장의 탄생과 발전에 기원을 합니다. 그 이전에 은어의 출토 유물 중에 3개 정도 인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용도를 오늘날 뭐라고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글자를 새긴 기교는 상당한 수준의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례란 책에 보면 물건을 구매할 적에 인장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당시 경제활동에 이미 인장을 사용하여 신용을 나타냈던 것을 증명하고 있죠. 즉 이러한 인장이 춘추 전국 시대 때 등장하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지와 함께 그 설명을 보시면 고세는
최초의 인장으로서 전국시대에 출연하였습니다. 대부분 관용이 아닌, 즉 관에서 쓴 것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즉 개인끼리 거래할 때 어떤 신용의 징표로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고세의 서체는 당시가 전국시대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었던 서체, 대전의 형식으로, 즉 종정문 대전의 형식으로 활용되었던 것이죠. 각이되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의 금문, 종정문과 비슷한 서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세의 재료는 오늘날 주로 주재료가 뭐 상아니, 돌이니, 혹은 나무니, 했지만 당시에는 고세의 주재료가 청동이나 은이나 옥이나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미지의 자료들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서체는 소전보다 좀 균일하지 않은 좀 대전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재료는 주로 청동이죠. 옆에 것들은 인장의 제작. 고세는 사실 개인으로서 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인장의 제작은 주조하거나 혹은 각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인과 장이라는 말, 이것은 바로 후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인장은 작지만 글자가 아름답고 조형미가 뛰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각인 주문과 즉 문자가 밖으로 드러난 것, 즉 음각인 백문, 즉 그 문자가 도장의 안에 패인 것 모두 있었습니다. 주문은 즉 양각인 주문은 변이 넓고 글씨가 세밀하고요. 반면에 백문, 즉 음각인 백문은 대부분 가장자리에 있었고 중간에 횡으로 새겨지고 수직으로 글자의 경계를 삼았습니다. 글자의 형태는 변화가 비교적 많았고요. 복잡하였습니다. 인장의 형태도 당시 주대와 진대에는 비교적 다양하며 즉 정방형, 사각형, 정방형, 그리고 원형형, 즉 삼각형 등도 보이기도 합니다. 진나라의 징시 황제는 육국의 문자를 소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배운 바 있죠. 즉 인장에 새긴 문자는 따라서 이전의 전국시대 대전체에서 소전체로 변화가 되었겠고요. 즉 황제의 인장을 세란 이름으로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인장을 인이라고 하게 되었죠. 인이란 글자가 진나라 때 처음 출현하였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 때 고세는 대부분 주조하였습니다. 진나라 때는 대부분 음각인 백문으로 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나라의 도장을 국세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형식도 대부분 정방형으로 전자, 밭전자 모양으로 글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즉 빈 곳과 찬 곳, 즉 허실과 그리고 빽빽하고 좀 성긴 곳, 소미를 균형 있게 하였습니다.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반통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정방형의 관령 인장의 절반의 크기로 장방형의 일자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삼 글자. 그럼 다음은 500실형 한자 중에 B에서 3에 이르는 글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B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다, 즉 쓰다 이런 의미로 쓰는 글자인데요. 이게 아니불자 모양인데 이게 사실 음을 나타내는 B자의 음을 갖습니다. 음과
그리고 뜻을 나라는 조개패. 조개패는 주로 화폐나 그리고 보화, 보물 이런 것들을 뜻하죠. 즉 음과 뜻이 만난 글자인 형성자로서 자신의 돈이 조개패자, 자신의 돈이 아니불 자, 자신의 돈이 아니기에 쉽게 허비한다, 쉽게 사용한다, 쉽게 쓴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뜻은 쓰다, 소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요. 음은 비, 그리고 병음은 fe입니다. 재물과 관련 있는 조개패가 부수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형성 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사자성어 중에 도비심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마음과 힘을 기울여 애를 쓰지만 이 도자가 헛되이란 의미거든요. 헛되이 힘을 쓰다, 마음과 힘을 기울여 애를 쓰지만 아무런 보답이 없음. 즉 부질없이 헛되이 마음과 힘을 쓸 때 우리가 도비심력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얼음빙자입니다. 사실 붓으로 쓰일 때는 즉 이수, 점 2개만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이게 본 글자로서 쓰일 때는 그 이수, 점 2개에 물수자가 붙습니다. 즉 점 2개만 나타내서 즉 삼수에 점 하나만 빼도 이게 얼음빙자, 붓으로 쓰이지만 이것이 본 글자로서는 물수에 이수가 붙어진 글자가 본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은 같죠. 글자의 자원을 본다면 얼음을 나타내는 그 이수, 얼음빙과 물수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뜻과 뜻이 합쳐진 글자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는 뜻이 된 글자입니다. 뜻은 얼음, 음은 빙, 병음은 빙 해당합니다. 거기에 근문과 소전, 예서, 해서, 행서 보면 물수와 얼음빙 합쳐진 글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글자는 물과 얼음, 즉 물이 얼어 얼음이 된다는 뜻으로 쓰여 있음을 예전에도 사용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은 베끼다,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진면자, 즉 지붕을 나타내는 진면자에 그 사자 음을 가진 글자인데요. 그게 까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까치가 둥우리, 즉 자신의 집, 둥우리 주위를 올마 안뜻 글을 베껴 쓰거나 옮기거나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즉 그림을 그릴 때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뜻으로는 베끼다, 음은 사, 병음은 시에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 부수가 진면자입니다. 즉 이 글자는 까치가 둥우리 주위를 옮아서 안뜻 글을 그대로 베낀다. 그래서 베끼다, 쓰다, 그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뜻과 음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다음은 뜻과 뜻이 만난 글자입니다. 여기서 밭전자, 밭전자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심자인데요. 그 밭전자가 사실은 사람의 두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밭전자는 사실 변형된 모양이죠. 사람의 두뇌를 형상하는 그 모양과 그리고 마음,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즉 두뇌 속의 마음, 그쪽 사람의 마음이 사람 마음 먹은 바대로 두뇌로 생각한다. 그러한 뜻에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두뇌와 심장, 머리와 심장의 결합인데요. 예전에 이 동아시아의 고대인들은 사람의 사유가 생각하는 기능이 이쪽 심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심장, 마음심과 관련된 많은 글자들이 이 생각하다, 감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나타내는 마음심과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뜻은 생각하다, 음은 사, 그리고 병음은 스입니다. 부수는 생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음심자가 되겠습니다. 뜻과 뜻이 만난 글자, 회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나무 목자와 이 차자죠.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뜻과 음이 만난 형성 글자로서 조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즉 나무의 나이테, 이 차자가 사실 나무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세어서 이게 몇 년생인가 얼마나 자랐는가를 확인한다. 그래서 조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뜻은 그래서 조사하다, 살피다, 음은 사, 병음은 차라고 하죠. 주된 뜻이 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이 부수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사람인의 선비사가 그쳐진 글자죠. 이것을 우리는 벼슬사라고 하죠. 즉 선비 중에서 사실 이 선비는 예전에는 무사를 많이 지칭했었는데요. 여하튼 선비이건 무사이건 선비 중에서 학문에 힘쓴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 지향점은 즉 벼슬에 나아간다는 것이겠죠. 물론 벼슬이 개인의 영달도 있지만 치국평천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과는 조금 개념이 좀 더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비 중에 이 글을 읽는 선비건 혹은 무예를 익히는 선비건 선비 중에 학문에 힘쓴 사람이 결국 지향점은 어디에? 벼슬에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에서 이 의미는 벼슬사라고 익히면 됩니다. 뜻은 벼슬, 음은 사, 병음은 시입니다. 부수는 사람인입니다. 거기에 사, 비, 의, 빈 이란 말이 있죠. 사비, 의, 빈. 관리는 가난해도 녹을 먹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바로 사비, 의, 빈입니다. 즉 관리된 사람은 덕을 천하에 펼쳐야 한다는 뜻이 바로 사비, 의, 빈이란 뜻입니다. 이 글자는 선비사와 선비사 뜻과 선비사 음과 그리고 사람인자 뜻이 만난 글자로서 형성 글자에 해당합니다. 금문, 소전, 예서, 해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즉 사람인자, 옆모습의 사람 형상 사람인자와 그리고 선비사자가 합쳐진 글자. 각골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음은 역사사입니다. 즉 가운데 중에 또 우자입니다. 즉 또 우자는 뭡니까? 우리 여러 번 나오는데 오른손을 나타내는 게 바로 또 우자 아닙니까? 즉 손에 가운데 중자는 사실을 바르게 기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손에 붓을 잡고 또 우자의 의미입니다. 사실을 바르게 중자죠. 사실을 바르게 기록한다. 그래서 역사 혹은 사관을 뜻합니다. 오른손에 붓을 잡고 바르게 정당하게 어떠한 사실을 기록하는 사관 혹은 역사를 뜻하는 글자가 이 역사사자의 본 자원입니다. 뜻은 역사, 음은 사, 병음은 시입니다. 여러분 성어 중에 성어 혹은 단어 중에 경사백자란 말이 있는데요. 즉 경서와 사서, 제자 백가의 서,
책이라는 뜻으로 수많은 책을 말할 때 경사백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예, 이 역사사자는요, 예, 뜻, 즉 가르게라는 의미를 가진 중자와 또 뜻, 예, 손을 나타내는 오른손에 붓을 진 것을 나타내는 또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회의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과 벼슬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위 사람이 아래 관리, 리자는 벼슬리 관리인데요. 하급 관리를 말하죠. 즉 윗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즉 상사가 하사, 그 아랫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일을 시킨다 해서 부리다라는 의미를, 부리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뜻은 시키다, 무엇을 부리다, 음은 사고요, 병음은 시입니다. 예, 글자는 즉 윗사람이 시키는 뜻을 가진 사람인과 그리고 리, 예, 요게 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리고 이 시킬 사자가 사지만 이 글자가 본래 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음과 뜻이 합쳐진 글자로서 형성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 각골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거기 근문, 소전, 예서에도 비슷한 형식의 규격을 가지고 있죠. 네, 다음은 죽을 사자인데요. 예, 뼈 앙상할 앙자의 뜻이죠. 그래 비수비자 이것도 뜻입니다. 즉 사람이 죽어서 앙상한 뼈, 즉 앙상할 뼈가 앙상할 앙자, 뼈만 남은 것에서 죽다. 여기서 비수비자는 사실 사람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의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예서나 해서에는 이게 이 사람인자가 비수비자로 보이지만 소전, 근문, 각골문을 보면 이게 사람인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앙상할 앙자에 사람인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즉 사람이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그러한 것, 즉 죽음을 나타냅니다. 죽다, 음은 사, 병음은 쓰, 뜻과 뜻이 만난 글자로서 회의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이다, 주식회사일 때 사자죠. 이 글자는 즉 보일시자, 이건 신 혹은 재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그리고 선비사자, 선비사가 아니라 흑토자죠. 즉 토지의 신, 그러니까 보일시자는 신, 재단이죠.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뜻도 되고요. 사직단, 그죠? 그리고 나아가 어때요? 제사 지낼 때 혼자 지내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거기에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다라는 뜻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뜻은 모이다. 음은 사, 병음은 셔입니다. 거기에 성어 중에 사직지신이란 말이 있죠. 즉 나라의 안위를 맡은 중신, 책임이 무거운 신하가 바로 중요한 신하가 바로 사직지신입니다. 즉 하늘신, 땅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인군과 황제와 같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신하가 바로 사직지신이죠. 이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자는 어때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자와 그렇죠? 토지의 의미를 가진 토자,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사자입니다. 즉 역사사자에다가 그리고 갈지자에다가 그리고 그렇죠. 뜻과 뜻이 만난 글자라고 합니다. 즉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다, 갈지자가 나아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뭐죠? 그러한 일을 일삼는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해 나아감, 거기에서 어떤 일을 일삼는다, 종사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뜻과 뜻이 만난 글자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것을 상형의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삼는 일, 그러한 모양을 가진 상형 글자로 보기도 합니다. 즉, 혹자는 깃대를 손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역사의 기록을 일삼아 간다라는 데서 이를 뜻하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일삼다, 종사하다, 받들다, 모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음은 사, 병음은 시입니다. 뚫을 곤자가 부수이고요. 사필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즉 처음에는 시비곡직을 가리지 못하여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침내는 반드시 정리로, 정다운 이치로, 정도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필규정입니다. 다음은 넉사자입니다. 아주 옛날에 수를 나타낼 때 가로 장대 4개의 모양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즉 석삼자에 선 하나를 더 붙여서 넉사의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요. 즉 이 석삼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후대에는 지금 해서 모양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양은 사실 금문부터 보입니다. 금문, 소전, 예서 에서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의 각골문은 그냥 짝대기 4개, 즉 석삼자에 하나, 가로선 하나가 더 있는 형태였습니다. 뜻은 넷, 음은 사, 병음은 쓰고요. 그건 애울 의자가 부수입니다. 다음은 나타라는 의미를 가진 산자입니다. 언자, 음을 나타내는 언자와 날생자, 뜻을 가지는 날생자가 합쳐진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본래 언자는 남자아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는다 해서 어떤 것을 낳는 행위,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생산한다, 이러한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타, 음은 산, 병음은 찬, 부수는 날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산자입니다. 이건 대죽자의 가축글자죠. 즉 산까지 점을 치는 산까지 또는 돈을 들고 계산을 한다 하여 세마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자는 돈, 재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은 계산하다, 음은 산, 병음은 수안입니다. 이해타산이란 말, 이해관계를 이모저모 따져서 헤아리는 게 바로 이해타산이죠. 대나무 죽자가 부수입니다. 다음은 석삼자입니다. 이 글자는 지사글자죠. 우리가 위상자, 아래 하자와 같은 어떤 개념을 부호화시키는, 문자화시키는 글자. 즉, 세 손가락을 옆으로 펴거나 혹은 나무젓가락 3개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에서 세 가지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뜻은 셋, 음은 삼, 병음은 싼입니다. 개념을 형상화한 지사 글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각의 기원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